네, 개장이 이제 한 6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도 같이 개장을 준비하시기 위해 도와주시러 오셨네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뭐 종목부터 네. 물어보라고 하니까 기업을 네. 준비하신 게 있다고요? 네, 파라다이스 선정을 좀 했습니다. 파라다이스. 네, 뭐 계속해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관심도가 높게 나오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가 많아질수록 뭐 조금 국민들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또 그만큼 또 위드 코로나가 좀 빨리 올 수 있다라는 거. 그 예상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도 멘트를 해드렸는데 3월 9일 대선 투표 직후 정도 돼서 일간 25만 명 정도 되는 정점이 될 거다. 이게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들이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말씀드렸었고 어쨌든 그 사이에 계속 방역 그 체계가 변화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상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빨리,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본격적인 리오프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좀 경기가 조금 이제 다시 안정화가 되는 게 코로나 좀 잡힌다라면 한 3월 말이나 4월 넘어가면 어느 정도 그 이유가 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것이 좀 땡겨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 여행 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해외 여행에서 방역을 많이 푼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만큼 풀 수 있다는 부분들, 그만큼 또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소비주들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지만 또 그만큼 레이저, 여행 이런 부분들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동안 많이 억눌렸었던 게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중국 공산당이 지금 마카오를 때리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중국의 일부 뭐 이 빅드랍 하는 맞죠? 큰 손들. 큰 손들. 한국 쪽으로 조금 네. 유입됐을 때 GKL이라든지 외국인 그렇죠. 카지노. 네, 그래서 파라다이스. 그동안에는 이제 카지노 하면은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를 좀 많이 주목했었다라면 이제부터는 좀 외국인 카지노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파라다이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좀 있다고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최근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기관하고 외국인들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여주고 있는 거 본다라면 뭐 그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최근에는 그렇게 많이 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가 뭐 개장 뭐 현재가 충분히 뭐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19,000원 정도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한번 시세가 지금 뭐 올린 이후에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정점을 지나고 위드 코로나가 진짜 개화된다면은 카지노 업종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셨고요. 미리미리 또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이제 개장 4분 앞으로 다가왔는데 호가 접수 상황 봐야 되겠죠. 경계 매물이 아무래도 등장하고 있는 것 같고. 네, 뭐 미국 시장이 뭐 워낙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뭐 미국, 하여튼 뭐 그 와중에 이제 뭐 우리 시장이 어제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다라는 먼저 점은, 매를 맞았네요. 네, 불행 중 다행 뭐 이렇게 굳이 이제 찾아낸다면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최근에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 플러스 뭐 실적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종목들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 뭐 역시 이제 금융주들 뭐 금리의 상승 압박이 뭐 커진다라고 한다면 역시 네. 뭐 KB금융을 비롯해서 뭐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같은 이제 대형 금융지주사들이 오늘 뭐 좀 강세 부분에 좀 놓여 있는 거는 뭐 수긍이 가는 그런 부분이고 손해보험 또 생명보험 이쪽도 움직이겠고. 네, 손보사들도 좀 뭐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DB 손해보험을 비롯해서 이제 몇몇 손해보험사들 좀 상승 출발 좀 예상되고 있고 어제 미국은 좀 이제 아무래도 그 키옥시아 뭐 이슈 때문에 마이크론이 좀 강세가 나왔습니다. 제법 뭐 다른 반도체 종목들보다는 마이크론만 유독 좀 반사이익 이제 예상된다라고 하면서 좀 강세가 좀 나왔었는데 뭐 거기에 좀 비례를 해서 SK 하이닉스도 오늘 좀 강세 출발이 좀 예상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좀 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승 출발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보이진 않아요. 뭐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한 0.5% 정도 하락 출발 좀 예상되는 상황이고 뭐 상승 출발되는 종목들도 좀 최근 들어서 좀 뭐 때이른 고배당주에 대한 선호도가 아무래도 가치주의 선호도가 올라가면서 좀 같이 상승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어서 뭐 의류주를 비롯해서 뭐 지금 상승 상위 종목 예상 종목들 중에서 천일고속 뭐 대표적인 배당주를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네. 종목들이 좀 눈에 띄는 게 좀 이채로운 모습이고 일단은 좀 어제 선반영된 부분 플러스 약간의 하락 요게 이제 오늘 하락 출발 분위기를 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이 아무래도 관심이 더 높습니다. 위메이드뿐만이 아니라 게임주들 호가는 좀 아직 무겁나요? 네, 뭐 오늘 전체적으로 게임주들 여전히 뭐 지금 동시효과긴 합니다만은 위메이드가 7% 정도 그리고 컴투스 4% 정도의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크래프톤은 어제 실적 나왔는데 거기도 별로 네, 크래프톤도 지금 일단은 뭐 동시효과긴 합니다만 8% 정도. 8%. 네, 일단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게임주들 자체가 실적 자체가 좀 좋지 못했다는 부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NFT라든지 어떤 미래 성장 모멘텀으로 올라갔었던 부분들에 대해서의 약간 의구심들. 그러니까 그 의구심이 뭐 이게 못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비전을 좀 제시해 주길 바랬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페이스북과 또 메타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정의를 내려주지 못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던 것처럼 게임주도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연출되고 있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또 바이오 쪽은 좀 어떻습니까, 호가는? 바이오 쪽은 뭐 진단키트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일부 좀 반등세가 좀 나와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지금 뭐 강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약간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약간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쪽에서 일반 제한된 흐름 정도 선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네. 자, 개장 문 열고 다시 시장 들어가겠습니다. 준비하시죠. 자, 그러면 또 시장 뷰, 포인트 전략을 좀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정현민 시장은 어떻게 좀 네, 어제 이 제목은 어제 이제 제가 이제 고객과 전화 네. 통화를 하는데 이렇게 대뜸 이러시더라고요. 야, 코스닥 이거 싹 갈아엎어야 되나? 뭐 이렇게 뭐 따끈따끈한 이제 네. 증권사 지점에서 있을 만한 이제 그런 용어들. 예, 그런 거여서 이제 제가 한번 가져왔는데 일단 갈아엎는다는 표현은 이제 싹 다 팔고 종목을 예, 지금 뭐 성장 싹 갈아엎고 한번 정리를 지금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그러니까 정말 이제 뭐 대응이 안 되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네. 이제 뭐 거의 이제 막장까지 온 이제 그런 심정이셨겠죠. 그래서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딱히 답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일단은 뭐 저는 반등이 나오더라도 일단 이런 성장주 쪽의 반등은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네. 뭐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고 일단 금리가 어느 정도 상승을 어떤 이유로 향후에 좀 가져갈 거에 대한 뭐 가져갈지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어느 정도 누그러질지 이런 것들이 좀 예측단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뭐 다들 극한의 상황으로 다들 이제 가정을 하면서 좀 주가에 좀 반영시키다 보니까 뭐가 이제 적정 주가고 어디까지 밀릴 것이고 어디까지 반등할 것이고 이런 그림조차 그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좀 움직이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반등 시 물론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반등은 하겠습니다만 이제 코스닥이 과거에는 뭐 지금은 이제 뭐 2차 전지, 뭐 게임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 좀 채워져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IT 종목들이 많이 채워져 있을 당시를 좀 돌이켜 보면은 반등이 좀 제법 반등의 퀄리티가 좀 괜찮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 면을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뭐 반등이 나오더라도 좀 IT 쪽이 좀 앞장서지 않을까. 역시 좀 반도체 쪽, 반도체 테스터, 장비 뭐 이런 쪽이 앞장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단 5%, 단 10% 정도라도 뭐 너무 이제 극단적인 성장주 포트폴리오를 좀 짜고 계신다면 같은 코스닥 내에서라도 조금의 좀 포지션 이동은 역시 좀 반도체 쪽 장비 뭐 이런 쪽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이걸 뭐 지금 마이너스 30%, 40%, 50% 깨져 있는 상황에서 옮기세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뭐 단 5%, 10%라도 약간의 좀 이제 조금씩 좀 이동을 해보는 이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좀 얘도 빠지고 나도 빠지고 저것도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네. 한 번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안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좀 현실적인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뭐 하여튼 좀 흉흉하다고 해야 흉흉합니다. 되나요? 네. 그 누구였죠? 유산슬 가수? 네, 네.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사랑의 재개발이죠. 네네. 싹 다 갈아엎어 줬으면은 뭐 심정은 그렇다는 거 네. 이해했습니다. 유창희 대표의 시장 뷰 전략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저는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너무 여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월 달에 조정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1월 달은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는 부분들 그리고 무엇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부분이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어저께도 CPI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게 아니라 브레트 총리가 금리를 좀 과격하게 올려야 된다는 그 발언 때문에 미국 얘기죠. 네, 미국이 제임스 블러드 연 총재가 그것이 흔들린 거거든요.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시장에서 그 전의 모습을 본다면 여전히
저가 매수는 살아 있었다라는 것이 확인됐었던 것이고 지금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긴축 금리 인상에 대한 발작이 한 번 더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서서 이제 내성이 생길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주에도 보시면 외국인들이 무차별적인 매도가 안 나오고 오히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었던 것도 보신다라면 일단 외국인들은 지금 여기서 하락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니다. 눌리면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좀 확인됐었던 걸 본다라면 저는 외국인들 매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조정이 나온다라면 좀 포트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앞에서 말씀하신 거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최근에 매수하신 게 이번 주에 매수한 게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은행,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을 주로 매수를 했고 그리고 저는 경기 민감주들 금리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이 실적이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부분들이 있고 경기가 재개가 된다면 이들 섹터가 더 호재를 입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이라고 해서 소비주를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산업 관련된 섹터를 좀 중심 있게 좀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간 뭐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 시세는 변동을 하죠. 물론 굉장히 크게 변동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일부 게임주들은 최근에 보면은 뭐 40%를 며칠 상간 저렇게 해버리면은 견디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하지만 일반적인 종목들은 뭐 이렇게 조정이 됐다 그래갖고 뭐 이걸 어떻게 고민하지 막 확 갈아엎어버린다는 것도 심정으로 이해하지만 굳이 그게 꼭 정답만은 아니고 저도 유창희 대표도 보고 있으면 마우스 손이 쓱 갑니다. 이렇게 확 갈아엎어버리니까. 이렇게. 유창희 대표의 말처럼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네, 오히려. 자, 그러면 두 분의 종목 오늘 그래도 나름 선방은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업 리뷰만 좀 하고 끝내도록 할까요? 뭐였죠? 메가스터디 교육. 교육. 예. 뭐 어제 뭐 그 역시 이제 한번 실적을 발표하고 나니까 이제 그만큼 좀 뭐 이 리스크가 줄어든 거죠. 리스크 실적 발표에 대한 이제 그런 좀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좀 벗겨내는 종목이고 뭐 실적이 크게 미스하지 않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내놨다면 뭐 다른 종목들하고 다르게 좀 가치주적인 부분, 성장주적인 부분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컨셉은 좀 맞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뭐 하지만 기대 수익률과 속도는 조금 뭐 다른 그 예전의 성장주들보다는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뭐 괜찮은 좀 모범 답안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오늘 한 3% 정도 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3%. 네네. 유창희 대표는 파라다이스 얘기했잖아요. 네. 뭐 그래도 비슷비슷하시네 두 분 다.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서는 그 기댈 곳이 있는 쪽이 좀 하락할 때 덜 하락을 하고 또 올라갈 때 더 올라간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하고 나서 한 3거래일 정도 행보를 보여주고 오늘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는 것이라면 조금 더 상승 가능성 열어놓고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계장 어려운 상황에 계장 함께 해주신 두 분이었고요.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